네, 안녕하세요. 역사의 길로 나아가는 진사로입니다. 이 시간에는 2020년에 시행된 47회 한국사 능력검정시험 기본에 대한 해설 강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자, 47회까지가 기본이고 그 이전 거는 고급과 중급으로 구분이 될 겁니다. 자, 그것도 변함없이 해설 강의를 할 예정입니다. 자, 1번부터 볼게요. 자, 가시대에 처음 제작된 유물로 옳은 것은? 하고 물어봤습니다. 자, 농경과 정착 생활이 시작된 가시대의 생활 모습에 대해 대화창에 올려주세요 라고 했습니다. 자, 농경과 정착 생활이 시작된 시대, 움집을 짓고 살았고 가락바퀴를 이용해서 씨를 뽑았고 빗살무늬 토기에 식량을 저장한 이 시대는 바로 신석기 시대입니다. 자, 중요한 키워드들이 다 나왔는데 한 가지가 빠진 것 같아요. 그게 뭐냐면 이제 신석기 시대는 간석기를 주로 썼습니다. 그래서 뭘 갈았다 이거죠. 갈돌과 갈판 이런 게 있을 수 있습니다. 2번이 정답이에요. 자, 주먹도끼는 구석기 시대고 비파형 동검은 청동기 시대, 그 다음에 철제 농기구는 철기 시대부터 사용되었습니다. 그래서 갈돌과 갈판이 신석기 시대부터 사용됐다라고 보시면 되겠죠. 자, 2번 가겠습니다. 가에서 다까지를 일어난 순서대로 옳게 나열한 것은? 하고 물어봤어요. 자, 영락이라는 연호를 사용했다가 갑니다. 요거는 광개토 대왕 때예요. 자, 그 다음에 태학을 설립했다. 요 태학은 소수림왕 재위 시기에 설립이 된 유학을 가르치는 대학교급 교육기관이죠. 우리 역사상 최초의 대학교라고 보셔도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평양으로 천도한 거는 장수왕이에요. 자, 이 고구려 역사에서 가장 중요한 왕들이 나왔는데 순서상으로는 이제 소수림왕이 제일 먼저입니다. 이게 그 소수림왕 전에 고국원 왕이 있었어요. 이분이 이제 그 근초고왕의 공격을 받고 전사를 하죠. 그래서 이 고국원왕 뒤에가 소수림왕이 나와요. 그러니까 왕이 전사한 위기의 고구려를 바로잡기 위해서 강력한 개혁 정책을 시행했던 왕이 바로 소수림왕입니다. 그리고 이제 이 소수림왕 시대에 그래서 고구려가 개혁을 거치면서 발전을 해가지고 이제 고국 양왕 시대를 거쳐서 이제 5세기 광개토 대왕 시기로 들어가요. 이때부터는 영토도 많이 확장하고 완전히 전성기에 들어서게 되죠. 그리고 이후에 장수왕의 경우에는 남진 정책을 펼쳐가지고 이제 한강 유역까지 차지하게 됐다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제 요 왕들은 순서대로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따라서 이제 소수림왕 나가 제일 먼저고 그 다음에 다 순서입니다. 그래서 정답은 3번 나가다 이렇게 되겠습니다. 자, 다음 3번 문제 갈게요. 밑줄 그은 이 나라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하고 물었죠. 자, 소떼 모형입니다. 소떼는 이 나라의 소도에서 유래했다고 하는데 이 나라에는 제사장인 천군도 있었다라는 거예요. 자, 소도, 천군, 여기서부터 알 수 있는 나라 바로 사만이죠. 자, 한반도 중부와 남부 지역에 위치했던 여러 소국들을 말합니다. 자, 이 사만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하고 물었습니다. 자, 정답 먼저 말씀을 드릴게요. 이제 천군과 소도도 중요하고 그만큼 중요한 키워드 중에 또 그 지배를 했던 신지나 읍차 같은 이런 사람이 있었다라는 겁니다. 정답은 4번이요. 자, 범금 8조로 백성을 다스린 나라는 고조선. 영고라는 제천 행사를 연 나라는 부여죠. 서옥제라는 혼인 풍습, 요거는 고구려고요. 특히 요 서옥제 같은 경우에는 이제 결혼을 해가지고 신랑이 일정 기간 동안 신부의 집 바로 옆에 서옥이라는 집을 짓고서 신부랑 같이 살다가 이제 한참 시간이 지난 이후에 이제 신부와 함께 신랑 본가로 돌아온다. 이런 풍습이었다고 보면 돼요. 옥저의 민며느리제는 그거에 반대적인 개념으로 볼 수도 있죠. 자, 4번 가겠습니다. 자, 다음 가상 인터뷰에 등장하는 왕으로 옳은 것은? 하고 물었습니다. 자, 2차돈의 순교를 계기로 불교를 공인하셨습니다. 이후 어떠한 일을 하셨나요? 라고 물어보니까 금관가야를 병합하여 영토를 넓혔습니다. 라고 이제 답변을 하셨죠. 자, 이 왕은 바로 신라의 전성기로 나아갈 때의 개혁군주이셨던 법풍왕입니다. 그래서 2번이 정답이에요.
이분이 이제 그 불교 공인도 물론 있지만 소수리만과 비슷하게 율령도 반포했어요. 그러니까 율령하고 불교를 같이 기억해 두시면 됩니다. 다만 뭐 태학은 아니죠. 그건 소수림 왕만 한 거고, 이 법흥왕은 율령 불교 이렇게 되고, 금광가야 병합, 대가야는 진흥왕이죠. 헷갈리시면 안 되고, 그 다음에 이제 병부와 상대 등을 설치했다. 그러니까 이제 중앙 정치 관제를 좀 이제 보완을 했어요. 그래서 병부와 상대 등을 설치했다. 이것도 법흥왕 때 이루어진 일이다라고 보면 됩니다. 이 신라 6세기에 지증왕, 그 다음에 법흥왕, 그리고 진흥왕, 이 순서대로 이제 성군이라고 할 만한 왕들이 등장을 하면서 이 신라가 굉장히 많이 발전을 하게 됐어요. 그러면서 법흥왕 때 드디어 한강을 차지하고 전성기를 맞이하게 됐다라는 거죠. 자, 이 성왕, 백제의 왕이죠. 그 수도를 사비로 옮겼고, 그 다음에 나라의 이름을 남부여로 고쳤고, 그 다음에 신라의 그 진흥왕하고 연합해서 한강 유역을 수복했다가 진흥왕 쪽에서 한강을 독차지하니까 열이 받아서 관산성 전투, 근데 거기서 전사하게 되는 그런 왕이십니다. 자, 지증왕, 법흥왕 전의 왕이죠. 우산국을 복속했어요. 그리고 이제 그 전에 임금 호칭 마립간을 왕으로 바꿨고, 나라의 이름도 신라, 이렇게 결정했던 왕이 지증왕입니다. 그 외에는 뭐 동시전을 설치했다든지, 그 다음에 그 우경을 정책적으로 장려했던 왕도 지증왕입니다. 자, 그리고 이제 근초고왕은 백제의 전성기를 이끌었던 왕이죠. 영토를 확장시켰고 평양성의 고구려를 공격을 해가지고 고국 원왕을 전사시켰던 바로 그 왕. 그리고 문화 파트 쪽으로는 일본의 칠지도를 하사했다. 이것도 같이 기억해 두시기 바라겠습니다. 한 가지가 더 있는데, 서기. 이건 쓸게요. 박사 고흥에게 서기라는 역사책을 쓰게 했다. 이것도 같이 기억해 두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5번 갈게요. 가국가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자, 이곳은 가가 고구려의 공격을 받아 옮긴 도읍으로 당시에는 웅진성이라 불렸습니다. 2015년 유네스코 세계유산으로 등재되었습니다. 자, 공주 공산성이에요. 자, 일단 가에 들어갈 나라는 백제입니다. 물론 저는 이 공주 공산성을 가봤어요. 근데 이 한 나라의 도읍이라고 하기에는 좀 많이 좁다라는 생각은 들었는데, 대신에 이 공산성 이 성벽을 이렇게 걷다 보니까 이게 주변 경관이 진짜 완전 경관이 수려해요. 정말 멋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제가 뭐 시 같은 걸 잘 쓰고 막 이랬다면 여기 앉아가지고 시도 한 수 읽고 막 이랬을 것 같은 그런 곳입니다. 금강도 지나가고 있고 굉장히 이제 보기가 좋아요. 그리고 이쪽 주변에서는 농사짓기 편하겠구나라는 건데, 다만 이제 수도가 되기에는 조금 이제 땅이 좁게 느껴져서 아마 성왕이 사비로 도읍으로 옮긴 게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어쨌든 요거는 백제에 대한 거고, 백제에 관한 설명 찾으면 되겠는데, 특히 선지에 보니까 이 웅진 시대의 왕에 관련된 내용이 나왔어요. 정답은 3번. 지방에 22담루를 두었다라는 겁니다. 여기다가 왕족을 파견한 왕이 바로 무령왕이죠. 웅진 시대의 중흥을 이끌었던 왕입니다. 자, 과거제를 도입하였다. 이거는 고려의 광종. 기인제도를 실시하였다. 역시 고려의 태조 왕건이죠. 신분제도인 골품제는 신라에 있었던 제도입니다. 자,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6번 갈게요. 다음 대화 이후에 있었던 사실은 옳은 것은? 하고 물어봤습니다. 자, 소식 들었는가? 며칠 전 김유신 장군이 이끄는 우리 신라군이 황산벌 전투에서 마침내 승리하였다네. 자, 계백이 이끄는 결사대와 싸워서 힘겹게 승리했다더군 이라고 했어요. 자, 그러니까 이거는 그 신라가 황산벌 전투에서 계백결사대에 승리하는 그 과정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자, 요 이후에 있었던 사실이 뭐냐라는 건데, 사실 요 황산벌 전투에 뒤이어서 바로 백제의 멸망으로 이어지죠. 이 황산벌 전투에서 승리한 신라군이, 그리고 이제 서쪽에서 바다에서 들어온 당나라군이 이제 사비성을 포위하고 결국은 함락시켜요. 그리고 이제 웅진으로 도망갔던 의자왕을 잡으면서 백제가 결국 멸망하게 되죠. 그리고 나서 바로
백제의 부운동이 이어집니다. 뭐 복신이나 도침, 흑지상지 이런 분들이 활약했죠. 그리고 백강전투 일어나요. 자, 정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흑지상지가 백제의 부운동을 전개하였다라는 게 이 대화 이후에 있었던 사실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대가야가 신라에 정복되었다. 이거는 이제 진흥왕 때라고 앞문제에서 말씀드렸고, 고구려가 안시성에서 당군을 격퇴한 것은 이 대화 이전이에요. 그러니까 나당 연합이 맺어지기 직전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김춘추와 당과의 군사동맹을 성사시켰다. 이 안시성 전투 이후의 일이지만 요 황산벌 전투보단 전이에요. 요 흐름 이해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7번 갈게요. 가에 해당하는 인물로 옳은 것은, 자, 귀족 출신의 신라 승려로 당에 유학하였다. 자, 낙산사 등 여러 절을 창건하고 관음신앙을 전파하였다. 자, 신라에서 화엄종을 개창하였으며 화엄 일승 법 계도를 남겼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여기서 중요한 거는 사실 낙산사를 창건했다라는 것보다 중요한 게 이분이 창건하신 절 중에 대표적인 건 사실 부석사예요. 이 부석사가 나왔으면 바로 알 수가 있는데 이게 안 나와서 조금 어려웠을 수는 있습니다. 대신에 관음신앙, 화엄종, 화엄일승 법계도 이런 게 나왔으니까 찾을 수 있어요. 이분은 바로 의상대사입니다. 정답은 3번이에요. 자, 요 의상대사는 신분이 진골이었습니다. 어마어마하게 높죠. 자, 이 의상대사는 나와 있다시피 이제 관음신앙, 그 다음에 화엄종, 그리고 화엄 일승 법계도, 뭐 이런 게 이제 대표적인 키워드인 건 맞아요. 지금 다 나와 있습니다. 근데 이제 이분하고 같은 시대에 또 불교 대중화를 위해서 노력하셨던 분 계시죠? 원효대사입니다. 자, 이분은 신분이 육두품이에요. 그래서 그 아들 설총도 육두품 아닙니까? 자, 이분은 이제 아미타 신앙, 그 다음에 무예가, 그리고 그 남긴 저서로는 두 가지를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금강산매경론하고 대승기신론소. 자, 요 정도. 그 다음에 그 일심사상, 화쟁사상, 요거까지는 이제 원효대사랑 관련된 키워드로 기억을 해두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두 분은 굉장히 뭐 절친했던 사이고 당대 최고의 석학이다 이렇게 알려져 있죠. 자, 그래서 원효대사에 대해서는 설명을 드렸고요. 자, 일현대사 이분에 대해서는 삼국유사를 쓰신 분, 요거만 기억하셔도 충분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이 진울 이분은 조계종을 창시하신 고려 후기의 승려신데 창건이라고 해봤겠죠. 이 수선사 결사를 주도하셨어요. 불교 개혁운동이죠. 이 수선사는 지금의 송광사 이렇게 됐는데 이제 수선사 결사를 주도하시고 조계종을 창건하셨고 그 다음에 그 선종 중심으로 교종을 통합하려고 이렇게 하셨습니다. 그러면서 나왔던 수행 방법으로 도노 점수, 그 다음에 정해 쌍수, 이런 수행 방법들이 있어요. 그래서 이제 그 정해 결사 이렇게 나와도 진울 스님이다 이렇게 기억해 두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8번 갈게요. 가와 나 사이의 시기에 있었던 사실로 옳은 것은, 자, 헌덕왕 14년 웅천주 도독 김원창이 아버지 김주원이 왕위에 오르지 못함을 이유로 반란을 일으켜 국호를 장한 연우를 경운이라 하였다. 자, 요거는 김원창의 난이죠. 그 다음에 진성왕 8년, 진성여왕입니다. 최치원이 시무 10여 조를 올리자 왕이 좋게 여겨서 받아들이고 그를 아찬으로 삼았다라는 겁니다. 자, 이거는 이제 최치원의 시무 10여 조, 이게 가장 중요해요. 이 진성여왕 제위식입니다. 자, 두 사이에 있었던 사실인데 이건 이제 신라 하대에 있었던 일을 찾아주면 돼요.
다만 정말로 이 둘 사이의 시기로 보자면 이건 조금 어려울 수 있습니다. 신라 하대만으로 생각해도 정답은 나오거든요. 다만 이게 같은 진성여왕 제위식이다 보니까 조금 어려운 문제기는 합니다. 정답은 1번. 원종과 애노가 봉기하였다라는 겁니다. 이게 이제 진성여왕 시대인데 이 신라 하대예요. 그러니까 이런 모습을 보고 최치원이 시무책을 올린 거예요. 그래서 진성여왕은 이걸 보고서 이대로 시행하면 되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이제 이 최치원을 갖다가 아찬 육두품으로서 올라갈 수 있는 가장 높은 지위에 올렸어요. 근데 당시에 이제 왕이 다툼하던 그 진골 귀족들 사이에서는 이 시무 12호조 하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자기네들 권력이 날아가거든요. 그래서 결국은 채택이 못 돼요. 그러니까 이제 최치원이 이제 이거에 대해서 크게 실망하고 결국은 이제 벼슬을 버리고 낙향했다. 이렇게 알려져 있습니다. 자, 김음돌이 반란을 도모한 거는 신문왕 시대죠. 신라 중대입니다. 이사부가 우상국을 복속시켰다. 지증왕 때. 을지문덕이 살수에서 대전을 거둔 거는 이제 고구려의 영양왕 시대인데 뭐 왕보다는 그냥 7세기 초. 이 정도로 기억하시면 되겠어요. 그리고 상대의 나라가 수나라다. 이건 중요합니다. 자,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여담이지만 이 아버지 김주원이 왕위에 오르지 못했다. 이게 이때 이제 김주원이 왕위에 오를 수 있었어요. 근데 vs 김경신. 신하들은 김주원을 왕위에다 올리려고 이렇게 이제 결정을 하고서 왕이 즉위하는 날 김주원이 집에서 나오는데 비가 갑자기 쏟아져서 집 앞에 냇물이 불어나요. 그래서 냇물이 워낙 불어나다 보니까 그 건너지가 못하게 되고, 그래서 김주원이 냇물을 건너지 못한다라는 소식이 이제 들려오니까 신하들이 이거는 김주원을 왕에 올리면 안 된다라는 하늘의 계시구나 라고 생각하고 이때 김경신이 왕에 오르게 되죠. 이 김경신이 바로 원성왕입니다. 독서 삼품가했던 그 왕이에요. 자, 9번 가겠습니다. 다음 퀴즈의 정답으로 오른 것은, 자, 제시한 힌트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문화유산은 뭐냐라고 되어 있습니다. 국보 126-6호고 불국사 3층 석탑, 그 다음에 현존하는 세계에서 가장 오래된 목판 인쇄물이다라는 거죠. 자, 요거는 그냥 보자마자 나와야 됩니다. 무구정광 대다란이경이에요. 4번이 정답입니다. 자, 이 팔만대장경은 목판 인쇄물은 맞는데 고려의 몽골 침입 시기에 만들어졌어요. 이때 이제 만들어졌고 현재는 경남 합천 해인사 장경판전에 보관되어 있습니다. 이 장경판전은 팔만대장경을 보관하기 위해서 이제 계획하에 만든 전각이에요. 딱 이 팔만대장경만 보관하기 위한 목적입니다. 그래서 보면은 굉장히 과학적인 이런 곳이라고 해요. 제가 해인사는 가봤는데 이 장경판전 내부는 당연히 들어갈 수가 없었죠. 근데 이 굉장히 과학적인 건물이다라는 거 기억하시고, 왕오 천축국전은 이제 통일신라 시대 해초 이 스님께서 8세기에 인도를 비롯한 주변 국가, 중앙아시아 국가 5나라의 천축국을 여행하고 쓴 기행문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직지심체요절은 현존하는 세계에서 가장 오래된 금속활자 인쇄본이에요. 가장 오래된 금속활자 인쇄.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이 무구정광 대다란이경은 이 불국사 3층 석탑에서 발견됐다. 이거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10번. 다음 가상 영화에서 볼 수 있는 장면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하고 물었습니다. 자, 후삼국을 통일하라 왕건. 이렇게 나왔습니다. 자, 여기서 볼 수 있는 장면으로 적절하지 않은 거래요. 자, 정답이 바로 보이네요. 진포에서 왜구를 물리치는 최무선, 요거는 고려 우왕 때입니다. 그래서 요게 이제 적절하지가 않죠. 태조 왕건보다 한참 뒤의 일입니다. 왕위에서 쫓겨나는 궁예. 자, 이게 이제 왕건의 그
왕건의 즉위, 이제 정변이라고 봐야 맞을 거예요. 이게 이제 신하들과 함께 정변을 일으켜가지고 왕건이 이제 왕위에 오르게 되죠. 이때 이제 사기장이라고 해가지고 뭐 배영겸, 신순겸, 그 다음에 갑자기 기억이 안 나네요. 복지겸하고 한 분이 기억이 안 나요. 어쨌든 이 네 장군이 왕건을 이제 왕위에다 올리고 궁예를 내쫓았다라는 겁니다. 자, 고려에 항복하는 경순왕, 신라의 김부죠. 이 경순왕 김부가 이제 경주의 사심관이 됐다라는 그 사심관 제도 시행과 관련이 됩니다. 1~2천 전투에서 패배하는 신검, 지아버지 견훤을 금산사에다 가둬버린 불효자식이죠. 자, 요거는 이제 후백제 멸망, 그러면서 후삼국 통일, 이렇게 이루어졌다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 정답은 1번이죠. 자, 이렇게 10번까지 말씀을 드리고요. 11번부터는 다음 영상에서 이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